나는 끝을 내고 나서야 다른 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아마 다시 퇴사 전으로 돌아가도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회사를 다니는 게 힘들다고 징징대기나 하겠지.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내 팔자다. 아직도 내가 퇴사를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결론을 내기엔 아직 이르다. 좀 더 가봐야 알 것 같다. 몇 년이 흘러 그때 퇴사하지 말 걸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이미 떠났고 돌아갈 곳은 없다. 이럴 땐 나이가 들어 좋다. 40대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 어떻게든 이 선택에서 대책을 잘 세우는 수밖에. 한 가지 분명한 건 영원히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모두 퇴사를 한다. 나는 좀 빨리 그만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볍다. 삶의 균형. 균형.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 나는 이 단어를 좋아한다. 아니, 동경한다. 늘 균형 잡힌 삶을 동경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삶을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회사원의 삶도 그렇지만 프리랜서의 삶도 균형을 잃을 때가 많다.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동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일 거라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동경하는 것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균형 잡힌 삶을 동경한다는 건 내가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나는 한쪽으로 치우친 적당함이 없는 극단적인 사람이다. 적당히 열심히 살면서 적당히 게으르게 살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하여간 중간이 없다. 중간이. 오랜 세월 꿋꿋이 한 가지 일에 매진하여 장인에 이른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들을 닮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인처럼 한 가지 일에 매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책망하며 괴롭히기 일쑤였다. 알고 보니 나는 장인과는 정반대로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금방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한 후로는 장인처럼 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었다. 그건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대신 그런 내 성향을 잘 알기에 어떤 일에 실증을 느낄 때 또 실증이야? 조금만 더 해보자 라며 마음을 다독일 수 있게 됐다. 장인까진 못 되더라도 적당함을 찾았다고 할까? 사주팔자를 잘 믿지 않지만 언젠간 내 사주에 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불로만 가득하다고 했다. 너무 뜨거워서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자신을 못 살게 괴롭히는 거란다. 그 이야기가 묘하게 위로가 됐다. 아, 나의 마음은 이렇게 치우쳤구나.
내가 그토록 괴로웠던 이유가 이거였을 수도 있겠구나. 신기하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괴로움이 줄었다. 자신의 치우침을 안다는 건 균형을 잡는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야. 프리랜서의 삶은 서핑이야. 불규칙한 생활, 불안정한 수입,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일, 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대신 언제 변할지 모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균형을 잡는 유연함이 더 중요해. 너 서핑 못하잖아. 아, 이제껏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것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치우친 노력하지 않는 삶을 시험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 끝 양극단을 오가는 치우친 불균형의 삶이지만 양쪽을 다 경험하고 나면 균형을 맞추게 되지 않을까? 흔들리던 오뚜기가 바로 서듯이. 그렇다면 이 불균형은 옳다. 너무도 치우쳤던 이전 삶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이 정도의 반작용은 있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다. 나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와 같다. 파도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으려면 꼿꼿해선 안 된다. 유연해야 한다. 힘을 빼고 이리저리 휘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파도에 맞춰 무게중심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쉴 새 없이 옮겨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마치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열심히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내 삶이 매우 불안해 보일지라도 너무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만, 이제 슬슬 멈출 때도 됐는데, 멀미가 날 것 같다. 어떻게 파도가 끝이 없냐? 아휴, 지겨워. 꿈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성공한 연예인들의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의 부모는 모두 자식이 연예인이 되는 걸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워낙 많아서 누구의 부모가 그랬다고 콕 집어 말할 것도 없다. 저 사람은 가수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가수의 부모도 반대를 했단다. 뭐 호적을 파버리느니 마느니 난리였다지? 연예인으로 성공한 자식을 보며 부모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진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 애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연예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꿈을 꾸려거든 먼저 용기와 반항심을 갖춰야 한다. 제일 먼저 부모의 말부터 거슬러야 하니까. 불효자가 되지 않고서는
자신의 꿈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꿈을 꾸면 이런 불호령이 떨어진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공부 빼고는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을까? 자신의 꿈이 뭔지 찾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생들. 오로지 공부라는 한 가지 길만 제시하는 어른들. 공부는 좋은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오직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한다는 데 있다. 좋은 대학을 왜 가야 하냐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 요즘엔 좋은 대학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성적 외에 이런저런 스펙을 쌓아야 한다. 공부만 하다가 인생 끝날 판이다. 초중고 12년과 대학 4년, 플러스 알파까지 20년간의 공부와 스펙은 오로지 입사를 위한 것이다. 회사 밖에선 별로 쓸모가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사 인간으로 교육받는다. 그러니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 취업할 곳이 없단다. 간신히 일자리를 구한 이들도 고용 불안과 과도한 업무로 고통을 호소한다. 정말 이러려고 공부했나 싶다. 부모님이 말한 행복이 이런 거였을까? 내 꿈을 펼쳐라. 마음껏 날아라. 저기요, 나는 법은 안 배웠는데요.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느라. 아, 놔. 여기서 뛰면 죽기 딱 좋겠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기저기서 책임을 묻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건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 교육, 기업, 부모, 사회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당사자인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무 어른들 말을 잘 들은 죄, 용기 내서 반항하지 못한 죄,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린 죄. 시대가 변했는데 여전히 교육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가치관을 강요한다. 꿈이 아닌 성공을 가르치는 교육 말이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한다. 마음껏 꿈을 펼치라고. 마치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듯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맞는 소리임에도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꿈을 꾸고 이루는 것이 어려운 정답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 그 길로 안 가면 손가락질 받는다. 애초에 꿈을 꾸지 못하게 한 것도 꿈을 꾸며 조금만 다른 길로 가려 하면 온갖 태클을 거는 것도 어른들이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이런 분위기에서 꿈을 꾸라니요? 꿈꾸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꿈이 없냐니요? 그런 이유로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대한민국에서 꿈을 꾼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꿈을 가지라는 것이 도전 정신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스펙을 강요하는 건 아닐지 염려스럽다. 그래서 함부로 그 말을 못하겠다. 마음껏 꿈을 펼치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일이 뭐길래 내 직업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니 좋겠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 응?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모든 회사원이 자신의 업무를 좋아하는 게 아니듯 모든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의 일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의 일을 하게 된 사람도 많다. 수입이 좋아서라든지 안정적이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은 어쩌다 보니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경우다. 나도 그렇다. 꼭 일러스트레이터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림 그리는 일로 먹고 살게 됐다.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건 일이다.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그림이 일이 아니었던 시절. 그때는 그림을 좋아했지만 그림으로 먹고 살려는 생각은 딱히 없었다. 그리고 그림이 일이 되어버린 지금은 그림 그리는 걸 예전만큼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거 좀 슬프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아마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욕심이 많은 동물이니까. 어쩌면 우리는 일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지도 모른다. 먹고 사는 건 기본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자아실현도 하고, 재미있으면서 너무 힘들지 않고, 거기다 여가 시간이 보장되고, 존경까지 받는 그런 직업은 아무래도 무리겠지? 사실 저기서 한두 가지만 충족돼도 꽤 괜찮은 일이다. 실상은 먹고 사는 기본만 돼도 감지덕지 않은 형편이니 말이다. 먹고 사니즘 앞에선 재미도 자아실현도 왠지 사치처럼 느껴진다. 욕심을 좀 버리면 지금 일에 만족할 수 있을까? 아, 오랫동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했지만 찾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 정말로 일을 하고 싶은가? 심플하게 살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이리도 복잡한 걸까? 먹고 사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지금의 사회가 좋기도 하지만 문득 수렵하고 채집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래도 오빠는 좋아하는 그림 그리면서 살잖아요. 어떤 놈이 그래?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